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먼저 간 친구, 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의 존재. 그들은 그 만남을 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환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진실된 경험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임사 체험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종교, 서로 다른 언어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의 본질만큼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압도적인 평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 오늘은 그 신비로운 조우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사 체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경험,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체이탈, 강렬한 빛과의 조우. 그런데 그 모든 요소 가운데서도 체험자들이 가장 감정적으로 강렬했다고 기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와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체험자들은 그것을 삶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보다도 더 실제하는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눈을 감고 꾸는 꿈과는 차원이 다르며 마취 상태에서 보게 되는 몽롱한 영상과도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오히려 의식이 극도로 명료해진 상태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또렷하게 경험한 만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존재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지인입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 어린 시절 함께했던 친구, 혹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 체험자들은 그 존재들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알아봤다고 말합니다. 외모가 변해 있거나 나이가 달라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존재는 신적인 영역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형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그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한결같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으로 묘사됩니다. 체험자들은 그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이해받는 느낌, 어떤 잘못도 심판받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세 번째는 빛의 존재입니다. 특정한 인격체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체험자들은 그 빛 자체가 살아있으며 의식이 있고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빛을 신의 현존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이들은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그 빛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모두가 동일한 감정을 전합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안도, 그리고 비로소 집에 돌아온 듯한 안락함이었다고요. 이 만남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언어를 초월한 소통입니다. 그 존재들과의 대화는 입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해됩니다. 체험자들은 이것을 텔레파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깊은 방식의 소통이었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치의 감정과 기억과 사랑이 단 한순간에 전달되는 경험이었다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만남의 끝에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쪽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 존재들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합니다. 아직 내가 올 때가 아니라고.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체험자들은 다시 몸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2006년 2월의 일입니다. 홍콩의 한 병원 중환자실 한 여성이 생사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니타 무르자니. 인도계 가정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란 그녀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림프종이라는 암과 싸워왔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암이 퍼질까봐, 치료가 효과가 없을까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싸움에서 지게 될까봐. 그 두려움은 4년 내내 그녀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종양은 온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목부터 복부까지 레몬만 한 크기의 종양들이 피부 아래로 붉어져 나와 있었고 폐에는 액체가 차올라 제대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아니타의 남편 데니는 그 말을 들으며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타는 서서히 혼수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타는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이 병실 천장 가까이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침대에 누운 자신의 몸이 보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남편이 의사와 나누는 이야기까지도 들렸습니다. 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녀의 인식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눈이 부신 백색의 빛이었지만 눈을 찌르는 종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빛은 따뜻했고 살아있었으며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타는 그 빛을 향해 이끌렸고 빛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년 동안 한시도 놓아본 적 없던 그 무거운 두려움이 그 순간만큼은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니타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밝은 모습으로.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니타는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메시지는 귀를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고 확실하게 그녀의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니타가 생전에 오빠처럼 따랐던 소꿉친구 소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역시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이였습니다. 두 존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그 시선에는 오직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전했습니다. 아직 내가 올 때가 아니다. 내가 원한다면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아니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왜 아팠는지, 그 두려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 한순간에 수십 년치의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돌아가기로. 아니타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료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던 환자가 눈을 뜬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일은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지 나흘 만에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이를 자발적 관해, 즉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치유로 기록했습니다. 아니타는 그 경험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중심에 두고 살게 되었다고. 자신을 억누르며 살았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그녀는 그 경험을 책으로 펴냈고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독자들에게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그녀는 웃으며 답합니다. 그곳에서 느낀 것은 끝이 아니라 귀환이었다고. 비로소 진짜 집으로 돌아간 느낌이었다고요. 아니타가 눈을 뜬 날 병실은 조용했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임종을 준비하던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담당 의사는 정기 검진을 위해 아니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피부 아래로 붉어져 나와 있던 종양들이 눈에 띄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종양의 70%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아니타의 몸에서 암세포는 완전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자발적 관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치료 없이 암이 스스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지만 아니타의 경우는 그 속도와 완전성에서 의료진조차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4년간 온몸으로 퍼져나간 말기 림프종이 임사 체험 이후 단 몇 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의학계는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자발적 관해 자체는 과학적으로 기록된 현상이며 면역 체계의 급격한 활성화나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타의 사례에서 그 어떤 기존 이론도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들이 남긴 기록에도 이 치유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타 스스로는 그 치유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임사 체험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아팠는지를. 4년간의 투병 기간 동안 그녀는 암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삶 자체를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고 자신을 억눌렀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몸 안에 쌓였고 결국 몸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너머의 세계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빛의 존재를 만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그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심신의학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감정 상태와 면역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만성적인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반대로 깊은 평온과 수용의 상태가 몸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아니타의 치유가 바로 그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타는 완치 이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이전에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사랑을 향해 나아가며 산다고. 그 변화가 몸의 치유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기적이었다고요. 임사 체험은 오랫동안 종교와 영성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의학과 신경과학, 심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이 현상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건의 사례가 수집되었고 체험자들의 진술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문적 세계에서도 더 이상 임사 체험을 단순한 환상이나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뇌과학 분야에서는 먼저 이렇게 설명을 시도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질 때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측두엽과 두정엽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강렬한 환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순간 뇌는 일종의 폭발적인 신경 활동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기억 속에 저장된 인물들의 형상이 떠오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측두엽을 전기 자극하는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친숙한 인물의 환영을 보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몇 가지 결정적인 지점에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난 사례들입니다. 기억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은 단순한 기억의 재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체험자는 임사 체험 중 만난 인물이 누구인지 몰랐다가 이후 오래된 가족 사진을 통해 그 인물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척이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 중 획득한 정보의 정확성입니다. 아니타 무르자니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혼수 상태 중 병실 밖 복도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체험자가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뇌 활동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외부 정보를 인식하고 기억했다는 것은 의식이 뇌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는 체험의 일관성입니다. 문화권, 종교, 나이, 언어가 전혀 다른 수천 명의 체험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의 동일한 구조의 만남을 보고합니다. 집단적 무의식이나 문화적 학습만으로는 이 일관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영적, 종교적 해석은 이 지점에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만남을 천상의 존재와의 실제 접촉으로 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윤회의 과정 중 이미 다른 생에 들어선 존재들과 잠시 교차하는 순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는 사후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신의 전령을 만나는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핵심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의식은 육체의 소멸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문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그 순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진실이었습니다. 아니타 무르자니의 사례는 분명 극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누군가를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 사례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8년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 에벤 알렉산더 박사는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인해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의 피질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뇌과학자로서 그는 평생 의식이란 뇌가 만들어내는 산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뇌가 작동을 멈춘 순간 그는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한 여인이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나비 날개처럼 화려한 빛 속에서 그를 바라보던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너는 사랑 그 자체야. 너는 소중하고 너는 여기 있을 수 있어. 의식을 회복한 뒤 알렉산더 박사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입양아로 자란 그가 처음으로 받아본 친가족의 사진 속에서 그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생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누나였습니다. 기억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을 만난 것입니다. 1994년 미국에서는 데니 P라는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는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이였습니다. 친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데니는 그 말과 함께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만남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 그 눈빛, 그 온기는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991년 미국에서는 팸 레이놀즈라는 여성이 뇌동맥류 수술을 받으면서 체온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심장을 일시 정지시키는 극단적인 수술 과정을 겪었습니다. 뇌파는 완전히 평탄해진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그녀는 사망에 가장 근접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할머니와 삼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해. 아직 내 차례가 아니야. 팸은 수술 후 의료진이 수술 중 사용한 도구의 생김새와 수술실 안에서 흘러나온 음악까지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뇌파가 없는 상태에서 인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임사체험 연구 역사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에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만나는 존재는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같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 단순하고도 깊은 메시지가 죽음의 경계 너머에서 반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 경험 이전과 이후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몸은 같고 이름은 같고 살아가는 세상도 같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달라졌다고요. 그 변화는 일시적인 감동이나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각성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추적 조사한 결과 임사 체험자들의 심리 변화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소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생각하기조차 불편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임사 체험을 겪은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잃은 것은 죽음을 외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느낀 것이 공포가 아니라 평화였고 소멸이 아니라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없는 종류의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영성의 깊어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특정 종교를 향한 귀의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체험자들은 특정 교리나 형식을 넘어선 보다 근원적인 차원의 영성을 품게 됩니다.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존재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느낌,
그리고 사랑이 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언어라는 확신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에 대한 재정립입니다. 많은 체험자들이 임사 체험 이후 직업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남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내면이 이끄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 만남에서 전해진 메시지,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선택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확장입니다. 체험자들은 그 만남 이후 낯선 사람의 고통에도 쉽게 마음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 너머의 세계에서 느꼈던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이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체험자들은 사회복지나 의료, 상담 분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적 가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이들이 임사 체험 이후에는 그 기준 자체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감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풍요라는 인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꿰어보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그것이 임사 체험이 수천 명의 삶에 남긴 공통된 흔적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것, 그 만남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는 것.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일은 어쩌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